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광주에서도 다중이용시설의 이용 인원을 제한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가 시행됐습니다. 최근 무증상 확진자가 늘어난 만큼 이른바 숨은 환자가 많아서 방역 수칙 준수가 중요합니다. 그만큼 철저한 관리 감독도 필요한데 단속의 실정은 낮아 보입니다. 최송현 기자입니다. 한 소규모 학원입니다. 발열 측정기는 물론 마스크와 손 소독제가 놓여 있고 매일 2차례 소독도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가 시행되면서 좌석 한 칸 띄우기 등을 지켜야 합니다. 하지만 대다수 학원들은 이미 수강생 숫자가 크게 줄어 사실상 큰 변화는 없습니다. 2단계인가 올라갔을 때는요. 그때의 그 원칙을 지키면 지금 현재는 걸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유흥시설에 이어 노래 연습장도 인원 제한과 함께 음식 섭취가 금지됐고 PC방과 스터디 카페, 결혼식장 등 14개 업종도 인원 제한과 방역 수칙이 의무화됐습니다. 이용자가 가장 많은 식당과 카페도 좌석 한 칸 띄우기 등을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문제는 단속의 실효성입니다. 지난 13일부터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됐지만 단속 건수는 단 한 건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역학조사에서 확인됐습니다. 다중 이용시설을 하나하나 점검하고 위반 여부를 단속할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저희들이 그 인력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매일 매 시간 지도 단속을 나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시설주와 이용자분들께서 지켜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있고, 광주광역시는 시민과 소상공인들의 자발적 참여와 협조를 당부하고 방역수칙 미준수 사례가 적발되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최송현입니다. 지역 감염이 확산하면서 순천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수준을 1.5단계에서 2단계로 높였습니다. 허석 순천시장은 어제 오후 브리핑을 열고 일상 속 지역 감염이 이어지고 감염원이 불분명한 확진자가 늘고 있다며 오늘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단란주점 등 유흥시설 5개 종류는 집합이 금지되고 노래방과 식당, 카페 등은 밤 9시 이후에 운영이 제한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세분화가 적용된 지난 7일 이후 지방자치단체가 거리두기 수준을 2단계까지 높인 것은 순천시가 처음입니다. 목포 지역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영암 3호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그제 목포 27번 확진자로 판정됨에 따라 밀접 접촉자인 교사와 가족에 대한 검사가 실시됐습니다. 또 다른 교직원들과 같은 학년 학생, 이 학생이 이용한 승강기를 함께 탄 1, 2학년 학생 등에 대해서는 희망자에 한해 학교에서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학생은 최근 목포의 한 연기학원에서 확진자와 접촉한 후 지난 16일 학교에 잠시 들렀다가 조퇴했으며 그제 확진 판정을 받고 목포 지역 확진자로 분류된 바 있습니다. 광주시가 장록 습지에 있는 황룡강 인근 준공업 지역을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설 예정이라는데 난개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보도에 백미선 기자입니다. 앞으로는 평동산단, 뒤로는 황룡강변과 맞닿은 광주시 지죽동 일대입니다. 광주시가 오는 2026년까지 이 일대 140만 제곱미터를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민간 자본을 끌어들여 자동차와 문화 콘텐츠 등 지역 전략 산업체를 유치하고 아파트 등 주거 시설도 넣겠다는 계획입니다. 저희 시 재정으로는 불가능하니까 민간의 자금으로 하되 우리의 지역 경제도 도움을 주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시 지역 전략 산업하고의 직주 공간으로 제한을 좀 해달라. 21개 택지 가운데 아파트 등 주택용지만 10곳, 도심 외곽인 황룡강변에 만세대 안팎의 대규모 아파트촌이 들어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대규모 개발이 예상되는데도 광주시의 일 처리는 어딘지 석연치 않습니다. 난개발을 막는다며 이 지역의 개발 행위 허가를 제한한 시점은 지난해 9월. 그로부터 1년이 지난 뒤 최근 시 홈페이지에 사업자 의향서 모집 공고가 나기까지 시의회는 물론 관련 부서 대부분이 이 같은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광주시의 한 고위 간부는 업무 관련성이 높은 부서와도 사전 논의가 없었다며 이번 일은 광주시가 비판받을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시의회도 사업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전략사업 육성이라는 명분 뒤에 숨겨진 아파트 개발 사업을 당장 멈추고 평동 도시개발 사업 민간 사업
공모를 재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대규모 택지 개발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포화 상태인 아파트를 추가로 지으면 도심 공동화를 재촉할 거라는 겁니다. 기회 있을 때마다 구도심 활성화를 외쳐온 민선 7개 주택 정책과도 결이 많이 다릅니다. 이미 혁신도시 등을 개발을 통해서도 공동현상이 나타났다는 것을 모두 저희 다 경험을 했거든요. 결국 기업이나 또 다른 투기적 활용으로 더 될 가능성이 크죠. 전국 최고의 아파트 도시라는 오명에도 광주 도심 곳곳에 아파트를 짓는 것도 모자라 국가습지 지정이 예정된 장록습지 인근 개발에 나선 광주시. 주민들 민원 해소용이라는 해명은 어딘지 군색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백미선입니다. 전라남도가 무안국제공항 이름에 광주를 넣어달라는 광주시의 요구를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전동호 전라남도 건설교통국장은 어제 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무안공항의 이름을 무안광주국제공항으로 바꿔달라는 광주시의 요구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전 국장은 그러나 무안 군민에 대한 설득은 더 필요하고 국토교통부가 최종적으로 결정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광주 자치구간 경계조정 논의가 북구와 광산구 일부를 변경하는 중폭조정으로 가닥이 좁혀지고 있습니다. 광주 자치구간 경계조정 준비기획단은 어제 회의를 거쳐 북구 문화동과 풍향동, 두암동과 석곡동을 동구로 편입하고 광산구 첨단동을 북구로 편입하는 방안을 최종 조정안으로 선정했습니다. 광주시는 이번 기획단의 결정을 토대로 해당 자치구와 정치권을 상대로 본격적인 경계조정 논의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정부가 농업인들을 위해 농업경영체로 등록하면 각종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는 임산물도 농업경영체로 등록할 수 있게 됐지만 아직 신청률은 저조합니다. 곽선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야트막한 산등성이를 따라 엄나무가 심어져 있습니다. 면역력에 좋다고 알려지면서 오래전부터 나물이나 약재로 쓰였습니다. 지난해부터 1.3헥타르 임야에 엄나무를 재배하기 시작한 허남원 씨는 최근 산림청에 농업경영체 등록을 신청했습니다. 농업경영체로 등록하면 정부 지원 융자나 각종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막상 심기는 심었는데 그런 지원이 진짜 정말 절실하게 필요하다. 일반 농지나 같이 농업경영체 등록 대상이 그동안 농지에 국한돼 임업인 등록은 사실상 불가능했지만 지난해 중순부터 임야도 추가됐습니다. 이에 따라 임업인들도 농업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등록을 신청한 임가는 전국 36,785곳 가운데 11%, 전남도 16%에 불과합니다. 그동안 전국 5곳에 불과한 지방산림청에서만 접수가 가능했고 임업인들은 농민들에 비해 소속된 조직이 상대적으로 적어 잘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접수기관을 지방사무소 27곳으로 확대하고 읍면동에도 홍보 안내를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신청 면적과 실제 그 임업을 하시는 면적을 구분을 하고 있고요. 현황상도 임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불필요하게 개간이 되었다든지 산지 불법 전용이 되어 있는 곳은 우리 임업경영체로 등록이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임가들의 농업경영체 등록은 임업 현황을 파악하고 통계자료 구축에도 도움이 되는 만큼 적극적인 신청이 필요합니다. KBS 뉴스 곽선정입니다. KBS가 단독 보도한 전남대 총장 후보자의 연구윤리 위반 의혹과 관련해 시민사회단체가 대학 측의 총장 임용 절차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 모임은 어제 성명을 통해 전남대 총장 후보 1순위자의 논문 표절 의혹과 윤리검증위원회의 부실검증 의혹과 관련해 대학 측의 총장 추천을 철회하고 회의록과 관련 근거를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시민 모임은 또 교육부가 대학의 결정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실제 연구윤리 위반이 있었는지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순천시 공무원노조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시의원의 갑질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전국 공무원노조 순천시 지부는 지난달 13일부터 지난 6일까지 전체 조합원 1,100여 명 가운데 662명이 참여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가운데 55%가
공무원에 대한 시의원들의 갑질이 있다는 답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갑질의 종류로는 권위적인 태도가 34%를 차지했고 과도하거나 불필요한 자료 요구가 23%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광주시 광산구가 지난 17일 구청 윤상원홀에서 2020 함께 만드는 청렴 광산 청렴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이번 콘서트 일부에서는 서승 우석대 석좌 교수가 올바른 공직관에 대해 이야기하고 2부에서는 국내 최초로 글 직거래 시스템을 도입한 이슬아 작가가 코로나19 시대 소통과 공감을 주제로 강연했습니다. 나주 배 원예농협이 수출업체를 통하지 않고 베트남 K마켓에 배 1,400여 상자를 직접 수출했습니다. 나주 배는 전국 배 생산량의 18%를 차지하고 있으며 미국과 싱가포르 등 18개 국가에서 100억 원 정도의 수출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광주시 북구가 오는 22일까지 인공지능 매치업 온라인 교육과정 2차 교육생 15명을 모집합니다. 이번 교육은 4차 산업시대에 맞춘 인공지능 분야 실무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것으로 AI 기초 수학과 프로그래밍, 기계 인문학습 등으로 진행됩니다. 해남군이 민선 7기 공약 이행 상황을 군민이 직접 점검하는 공약 이행 군민평가단 1차 회의를 열었습니다. 군민평가단은 만 19세 이상 군민 가운데 추첨과 전화 면접을 통해 선발된 35명으로 구성했으며 3차례 회의를 통해 민선 7기 공약을 평가하고 공약 추진에 대한 최종 권고안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단신브리핑이었습니다. 광주시의 한 고등학교 교직원이 담배를 피운 학생들을 폭행하고 강제 흡연을 강요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교육청이 진상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6월 모 고등학교 행정실장이 학교에서 담배를 피운 학생들을 폭행하거나 욕설을 하고 강제로 담배 여러 개비를 한 입에 물고 피우도록 강요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해당 행정실장과 학생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오늘 볼에 와닿는 공기가 다소 차갑습니다. 어제가 워낙 포근했던 터라 더 춥게 느껴지겠는데요. 광주의 아침 최저 기온은 9.8도로 어제보다 10도 이상 내려갔고요. 낮 기온도 10도에 머물러서 아침 기온과 낮 기온의 차가 거의 없겠습니다. 찬바람 때문에 체감 온도는 조금 더 낮으니까요. 어제보다 더 따뜻한 옷 챙겨 입으셔야겠습니다. 추위는 내일 아침에 절정을 보인 뒤 일시적으로 풀리겠지만 일요일에 비가 내리고 나면 기온이 다시 떨어질 전망입니다. 오늘 쌀쌀한 날씨에 흐린 하늘 보이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들이 있겠고요. 해안을 중심으로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 아침 기온 어제보다 10도 이상 내려간 곳들이 많은데요. 한평과 광주 9도 가리키고 있고요. 낮 기온은 11도 안팎에 머물겠습니다. 여수와 고흥 12도, 보성 11도가 예상되고요. 목포와 강진, 해남 10도, 완도 12도가 예상됩니다. 신안을 비롯한 그 외 도서 지역은 11도에서 1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현재 서해남부 먼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오늘 물결이 최고 4m까지 거세게 일겠습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차차 흐려지겠고요. 일요일에는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